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 키워드는 방산입니다. 방산이 며칠 동안 살짝은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다시금 올라주고 있는데 이 상승세 보고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 조정받을 때 살 걸. 저도 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성장세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주가가 어디에서 고점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종목을 매도를 하실 때 한 가지 이제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이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간다. 라고 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면에 안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안 팔고 나서 떨어졌을 때의 그 경우와 그다음에 팔고 나서 올라갔을 때의 경우를 따져본다면 안 팔았을 때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나서 팔았다고 한다면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종목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한 가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주제를 가져 나왔는데 이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 방산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이제 그 방송을 보시다가도 귀를 또 쫑긋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미 많이 올라갔고요. 더 얼마나 더 올라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지금 사도 될까? 이런 생각들도 분명히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방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방산주들이 과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전쟁에 대한 위협들 그리고 남북과의 관계, 남북의 관계가 좀 격화됐을 때 그럴 때마다 방산 관련주들이 또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 이제 북한과의 어떤 남한과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수주가 많이 늘어났고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거의 방산주들이 올라갔을 때는 잠깐 반등 나왔다가 또 밀리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저점을 맴돌고 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방산주들은 굉장히 성장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번 상승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이 나토에서 역대급 전력 증가 예고에 K방산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뉴스예요. 자, 실제로 지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국방비 증액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국내 방산 업체들이 이 낙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 서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K 방산주들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지금 만들고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큰 호황기를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현재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 중이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가 평화를 계속 유지해 온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전쟁이 날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변 국가에서 전쟁이 난다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지금 실제로 발발했고 이런 전쟁이 또 길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무기가 부족해지고 있고 주변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제 전쟁이 나면 혹시 우리도 혹시 전쟁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를 증액시키거나 이런 행동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선출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제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서로 만약에 이제 누군가 침략을 했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같이 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방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 결국 우방국들한테도 이 방위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방위비 안 내면 우리 미군 철수하겠다, 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가하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 나토 가입 국가들 역시 그리고 주변 국가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도 역시 자국의 이 방위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방위비 지출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방산 업체들 역시도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나토 국가들 보시면 국방비 목표치 GDP의 5%까지 합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GDP 5%보다 이 낮았었는데 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건 엄청난 돈을 방위비에 쓰겠다라는 거고 그 방위에 대한 수주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들한테 또 수주가 많이 들어올 거고 최근에 K 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K 방산주들 역시도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술적으로는 이제 10조 원 정도의 추가 수주가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현지에서 현재 생산을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바로 무기를 생산해서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K 방산주들이 여전히 이런 흐름들을 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볼게요. 자, 얼마 전에 그 뉴스 내용들 보시면요. 각 나라에서 이 방위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캐나다는 지금 미국하고 정말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캐나다 국민들이 우리 주에 포함되기 원한다. 라고 이런 얘기들을 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을 정도로 캐나다를 굉장히 좀 무시를 하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서도 역시 지금은 이제 방위비를 또 증액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GDP 대비했을 때 방위비가 1.4%에서 2%로 이제 상향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8조 9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이 포섭. 미국이죠. 미국하고의 최근에 마찰이 있고 더 이상 미국도 우리의 우방국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 미국의 우방국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한국 수출 시장 확대로 이어져서 한국의 그 방산주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51번째 주로 합병을 압박을 이제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도 역시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국의 국방 체제로 좀 돌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수주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은요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주 눈앞이라는 뉴스인데요. 자, 보시면 얼마 전이에요. 지금 폴란드 쪽에서 지금 수주가 지금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이 2차 계약이 이르면 이달 말에 체결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최근에 그래서 관련주들도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매 규모로 본다면 단일 무기 체계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9조 원입니다. 요즘에 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9조 원 단위에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 시절에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 등 이 방산 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이런 청사진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쪽은 새로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우리가 앞으로를 봤을 때 정책에 대한 수혜도 우리가 예상이 돼요. 이전 정권에서도 역시 방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정권에서도 역시 방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실제로 이제 수주와 관련해서도 국내에서도 또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은 지금 방산주들이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원래 올라갈 때도 고점이라는 게 사실 그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거든요. 한번 분위기를 타게 된다면 이 고점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 그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서도 수혜를 받게 된다면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거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도 또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온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련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바로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입니다. 현대로템 워낙에 또 유명한 기업이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기업 최근의 주가 흐름 보시면요. 자, 이런 차트, 이런 종목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저 아래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끌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샀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보통 매매를 많이 하냐면 막상 튀어 올라갔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 매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 매수해서 눌리면 큰일 났다. 손절해야지. 라고 해서 손절을 하죠.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신고가 종목들은 매매하는 방법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게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오늘 안 사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또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또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중에 고점에서 잡아요. 그러면서 매수하고 나서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손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수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식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올라갈 때 매수하시는 분들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그래서 내일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해서 오늘 사면 내일 떨어집니다. 그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올라갈 때는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올라갈 때는 그래 올라가라. 한번 떨어지면 그때 한번 보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많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조정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깊은 조정이 나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본다면 지금 가격대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17만 8천 원에 오늘 올라갔다가 고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최근에 이 거래들을 밟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거래가 많았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거래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번에 올라가다 거래가 줄고 있잖아요. 이 거래들이 줄고 있다는 건 매수가 지금 많이 안 붙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이렇게 오늘처럼 음봉이 좀 길게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한 번은 밑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이 조정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위험하고요. 밑으로 충분한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현대로템을 지금 현재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고 조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밑으로 많이 빠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15만 원 정도가 좀 적정할 것 같아요. 15만 원에 내려왔을 때 산다가 아니라요. 15만 원 아래로 한번 조정을 깊이 딱 늘려준다. 그러면 차라리 밑에서 매수할 때도 그냥 한 번에 사면 안 됩니다. 두 번 정도 나눠서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바닥이 확실하게 어딘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눌렸을 때 15만 원 아래쪽에 충분한 조정을 줬을 때 그때가 공략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많이 올랐죠. 아래에서 지금 올라갈 때 저 아래쪽에서부터 지금 올라갔어요. 회사 분할 이슈도 있었고 배당락도 있었고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위쪽으로 강하게 올랐는데 대표적인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나 하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자 지금 주가도 최근 들어서 95만 원짜리를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권리락이 지금 그 전에 나왔던 상태였고 지금 현재 9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가만히 딱 보시면 뭐 밑에서 한번 봐봐요. 아래쪽에서 올라갈 때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거래가 좀 늘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고 한 번 더 위쪽으로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위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올라갈 때 보시면 거래가 어땠습니까? 거래가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거래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거래가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든지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격에 대한 그 밑에 이제 폭들이 굉장히 좀 짧아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중간에 공백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호가창 아시죠? 호가창에 보시면 매도에 대한 공백들이 크면 클수록 매도가 나왔을 때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그만큼 좀 많이 붙어줘야 그만큼 하락이 나왔을 때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도 그만큼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거래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단기에 한 번의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요.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깊은 조정이 나와요. 이런 조정이 1, 2% 정도의 조정이 아니거든요. 꽤 강한 깊은 조정이 나오거든요. 여기 올라갈 때도 이렇게 떨어질 때 이 구간이 1, 2% 조정이 아닙니다.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이 나오고요. 최근에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한번 조정이 깊게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이번 조정은 조금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종목이 나를 매수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도가 돼서 종목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시장 안에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그 종목들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그 타이밍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원했던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고가권에서 많이 움직인 종목들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하는 거지. 만약 그냥 내 가격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거 너무 이제 이 종목들이 더 올라갈까 봐
이 종목한테 이끌려가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큰 손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도 매수하실 때의 공략 자리를 보여드린다면 그동안 이제 80만 원짜리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올라가다가 막혔던 자리가 80만 원 부근이었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뚫을 때 계속 밀렸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 들어오면 80만 원 아래쪽에서 깊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 아래쪽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매도가 좀 강하게 매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80만 원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한번 크게 밀렸을 때 그때를 공략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저점을 잡아준다면 대략 70만 원 정도에 가까운 자리 또는 이 밑에 쪽으로 떨어졌을 때 공략하자는 거예요. 쌀 때 사는 게 좋겠죠. 주식은 가장 중요한 전략은 쌀 때 사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도 지금 앞에서 저희가 현대로템을 봤던 것처럼 주가가 빠져야 됩니다. 올라간 자리에서 그냥 더 올라가 이렇게 사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꼭 내려왔을 때 사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관련 종목으로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반드시 또 눌렸을 때 전략 방법 제가 세워드린 거 있죠.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